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이소리입니다. P&S 미케닉스의 수요 예측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제부터 많으셨을 테니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단 초과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실 테고요. 영상을 통해서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공모가가 이 지경인데도 청약을 해볼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의료용 재활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우리 3월에 상장을 했었나요? 엔젤 로보틱스하고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간편하게 입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재활 로봇을 주력으로 한다면 P&S 미케닉스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복잡한 기계에 의존을 해서 보행 훈련을 하는 재활 로봇이 주력입니다. 이런 최첨단 보행 재활 로봇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회사고요.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소아마비 같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걷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서 제품은 설계가 됐겠죠. 자, 회사의 재활 로봇 브랜드 이름은 워크봇입니다. 워크봇의 라인업을 보시면 성인 전용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전용 제품 따로 있고요. 모듈 교체를 통해서 성인과 소아가 한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워크봇 G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서 만든 최고 사양으로 만든 워크봇 P가 있습니다. 고객사를 보면 2012년에 국립재활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에도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스페인과 중국,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등등등 전 세계 13개국에 총 61대의 제품이 공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의미하게 판로를 개척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보시면 미국 FDA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재활의료 로봇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정인 CE, MDR을 획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연합의 국가나 그리고 CE 인증이 요구되는 국가로 추가적으로 영업력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자, 24년 1분기 기준 수출 비중이 68.6%에 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이 재활 로봇 시장은요. 인건비를 줄이고 또 빠른 회복으로 의료 비용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5년 동안 3.1배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 5년간 또 3.3배 급격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 미케닉스와 엔젤 로보틱스 모두 파이가 앞으로 좀 커지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거죠. 자,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요. 로봇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 등급으로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는데 기술특례 상장 기업인데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긴 하고요. 24년 1분기에는 다시 4.5억 정도 영업 적자를 기록하긴 했는데 24년 2분기 가결산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 5억 원, 흑자 전환이라서요. 올해도 흑자를 기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그만큼 또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 아리송하긴 하네요. 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선정했는지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오스테오닉과 코렌텍을 선정했고요. 24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으로 평균 퍼 27.31배를 산출했습니다. 자, 근데 엄밀히 따져서 오스테오닉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전문 기업이고 코렌텍은 인공관절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섹터는 분명히 다릅니다. 엔젤 로보틱스나 큐렉소 이 두 개의 회사가 의료용 재활 로봇 관련된 기업이고 경쟁사인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할 때는 비교 기업의 평균 퍼 37.37배를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P&S 미케닉스에 적용된 퍼는 사실 높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22,491원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2026년 추정 실적이 달성 가능할 것이냐, 실현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25년과 26년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신제품인 상지 재활 로봇과 유아 보행 재활 로봇에서 새롭게 매출이 잡힐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로봇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지 좀 의문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최근 중국 투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회사의 주력 제품인 워크봇 G를 중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출 성장이 중국에서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경쟁 심화 우려입니다. 2022년 정부가 보행 재활 로봇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활 로봇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부담 없이 원하는 환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재활 로봇을 도입해도 투자금 회수를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입되는 병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대기업들까지도 재활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현대차의 엑스블 맥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보핏 들어보셨을 거죠. LG의 클로이스트봇, 이런 것들. 만약에 대기업들이 가격 면에서 우위 제품을 앞으로 출시하게 된다면 P&S 미케닉스 같은 작은 회사들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에 약간의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당 평가가액 22,491원에 할인율 37.75%에서 24.41%를 적용, 공모가 밴드 14,000원에서 17,000원을 제시했는데요. 결국에 확정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29% 넘게 초과하면서 할인이 거의 없는 상태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거죠.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 한번 같이 볼까요? 경쟁률은 986.08대 1, 2216개의 기관이나 참여했습니다. 최근 공모주 중에서 공모 규모가 가장 비슷했던 종목으로는 하스가 있는데요. 하스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높은 참여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는 14,000원에서 17,000원 제시했는데요. 참여 기관 전부 다 최상단인 17,000원 이상을 써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로봇 섹터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22,000원 이상의 97% 넘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을 29.4% 초과한 22,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경쟁률과 신청가격 분포표에 비해서 확약은 굉장히 낮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4.38%, 수량 기준으로는 5.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보통 수준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22,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297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1,424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고요. 상장은 7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상장일에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 보겠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9.18%에 해당하는 물량이 상장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좀 많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558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6.76% 정도로 좀 됩니다.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보다는 기타 주주와 소액주주 비중이 더 높네요. 이것도 좀 부정적이기는 하죠. 아무튼 유통 물량의 조건이 좋진 않습니다. 네, 그 밖에 당장 신경을 써야 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 경쟁률이 높고요. 참여기관 대부분은 22,000원 이상을 적어냈기 때문에 상단을 무려 29.4%나 초과해버렸어요.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5.60%로 높지 않고요. 유통 물량은 39.18%로 많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도 46.76%로 좀 높은 편이고요. 유통가능 금액은 약 558억 원, 딱히 가볍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수요 예측 때 유통가능 금액이 5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을 뽑아보면요. 최근의 순서대로 엑셀세라퓨틱스, SOS랩, 삼현, 현대힘스 이 정도가 있는데요. 무지성으로 수급이 붙을 때는 이 정도 당연히 현대힘스처럼 가볍게 올릴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엑셀세라퓨틱스를 보시면 이 중에 가장 가벼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기준 29%를 겨우겨우 찍었습니다. 종가 기준은 마이너스 17%로 끝났고요. 이 종목이 기억하시겠지만 무려 2028년의 추정치를 토대로 공모가를 산정한 데다가 거기서 또 30%를 초과했단 말이죠. 공모가가. 그렇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생기면서 결과가 처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P&S 미케닉스도 밸류가 중요할 수가 있겠죠. 2026년 추정순이익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제가 2025년 추정순이익 할인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8,983원, 공모가 22,000원보다 한참 아래로 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리상 이런 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나마 2026년 추정순이익을 할인 없이 적용을 한다면 공모가보다 85% 높은 4738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어떤 쪽으로 투자자들이 반응을 할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부분은요. 지금까지 상장을 했던 로봇 관련주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뉴로메카를 제외하고는 고가 기준 모두 따상 이상을 기록을 해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 공모주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오는 수급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수급이 좀 약할 때 상장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도 P&S 미케닉스와 가장 유사하고요. 뉴로메카는 시초가 40%대로 출발, 고가 기준 61%를 찍었었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 재활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는 엔젤로보틱스와 큐렉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두 개 회사는 23년 기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둘 다 시가총액은 4천억 원을 넘게 받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다면 P&S 미케닉스의 1,424억 원은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저렴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장의 성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엑셀세라퓨틱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고 흑자고 2028년은 아니고 2026년이잖아요. 그래서 40에서 60%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 정도를 토대로 해서 청약 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를 하고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키움증권에 33만 7,500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16만 8,750주가 되겠습니다. 키움도 일반 등급은 수수료 2,000원 생겨버렸죠. 그리고 일반 등급 기준 청약 한도는 2만 주까지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2억 2천만 원이 한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균등만 하실 분들은 22만 원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볼까요? 가장 최근 키움에서 진행된 종목으로는 코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코셈이 무려 42만 2,268건이나 참여했습니다. 그 전에 LS 머티리얼즈, 워트 이런 종목에는 20만 건대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P&S 미케닉스는 이 사이 어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선은 30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56주. 어찌됐든 균등은 무조건 추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금은 6조 원 정도를 잡고 예상 비례 경쟁률 3,232대 1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3,300만 원이 필요하겠다. 근데 546입을 활용해서 악착같이 돈을 좀 아껴봐야겠죠. 요거는 청약 2일차에 같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2만 주 풀청약 시의 기대 수익을 계산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은 빵주, 비례는 6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배정 금액은 13만 2천 원이 되겠고요. 40% 기준의 기대 수익이 5만 2,800원입니다. 이틀치 3.2% 파킹 이자는 약 3만 2,634원이고요. 그러면 40% 기준의 기대 수익은 파킹 이자와 수수료까지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2억 2천이나 투자를 해서 2만 원도 채 못 남긴다면 비례를 참여하는 메리트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비례 참여도가 낮아진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비례를 좀 참여해 볼 예정이긴 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같이 참여를 해보자고 권유하는 것도 무척 조심스러워서요. 제 영상을 비롯해서 다른 정보들까지 다 같이 취합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영상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비가 퍼붓는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안녕.